안녕하세요, 마미아입니다. 마미아가 바라보는 세상.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마미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기대해 주세요. 짜잔. 짜잔까지 했네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프닝 멘트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약 한 5번, 6, 7번 그 정도의 시도를 해서 겨우 성공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좀 쉬려고 했거든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녹음을 하고 새벽 한 2시까지 좀 편집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좀 해보다가 자야겠다 해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평소 같으면 늦게 자면 좀 늦게 일어나지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좀 일찍 깼어요. 한참 누워있다가 몇 시나 됐지 하고 시간을 딱 봤는데 8시가 안 되더라고요. 5시간 좀 넘게 잠을 잤는데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고요.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 일이 좀 생기니까 몸과 정신이 또 이렇게 파릇파릇해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편집을 해야 되고 동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잘 모르는 프로그램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좀 봐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거기에 맞춰진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은 좀 저녁에는 그냥 차분하게 있다가 좀 자려고 했는데 마침 첫눈이 왔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매우 크게 자극하는 눈이 내렸어요. 오랜만에 전화기로 사진도 몇 장 찍어보고요. 집 앞에 내려가면 바로 앞에 그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애들이랑 학부모랑 이렇게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한 2장 정도 찍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초상권이 침해될 정도로 가까이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블로그에 올려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대한 기억이 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첫눈 하면은 거의 잠자고 일어나면 눈이 와 있거나, 그리고 눈에 대한 기억은 군대 시절에 하늘에서 무슨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한참 눈을 치우고 쓸고 나가다 보면 땀이 이렇게 나잖아요. 허리를 한번 탁 펴고 땀을 좀 이렇게 닦고 한숨도 한번 훅 쉬고 뒤를 딱 돌아보면 지금까지 쓸어왔던 것만큼 뒤에가 또 그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눈에 대한 기억이 이게 한 번 오면 엄청 오는구나 라는 기억이 좀 선명하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눈 오면 썰매 타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비닐푸대,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썰매를 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대나무 스키를 타기도 했고요. 그거 가지고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막 그랬죠. 눈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앞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으시나요? 눈 오면 약속을 많이 잡는다고 그러죠. 첫눈 올 때 뭐 하죠? 네,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분이 참 설렜어요. 눈 온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 좀 이렇게 메마른 삶에서 단비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따뜻한 국물 같은 것도 드시면서 이 추위를 녹였으면 합니다. 눈에 대한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글을 또 하나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읽고 또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방송이다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방송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마냐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카테고리 중에서요. 책 세상의 이치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방송 땡땡 세상의 이치라는 글이 있는데요. 처음 올린 날짜가 2014년 9월 28일이네요. 약 2년 전에 글을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는 2015년 12월 30일, 약 1년 전에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앞에 내용을 먼저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4개의 글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꼭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방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해볼 거거든요. 집필을 결심하며 내가 이 책을 왜 쓰려고 했는지 그 당찬 포부가 거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본, 아주 중요한 단락이고요. 생각하는 힘, 에너지. 이 4가지는 정말 꼭 읽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있잖아요. 그게 이 4가지 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차례차례 하나씩 또 읽으면서 갖가지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은 눈과 귀를 장악한다. 오감 중에서 중요하고도 영향력이 매우 큰 보는 것과 듣는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청할 때와 폭력물과 공포물을 시청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쌓아가는 뇌의 경험은 분명히 다르다. 방송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나라에서 방송되는 영상물은 많은 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공중파, 지상파와 같은 방송 매체들은 자신의 영상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방송, 제가 저번 2화 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슬픔, 화, 우울함,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오감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음악이었고, 내가 말을 하는 것, 표현을 하는 게 치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게 이제 오감으로서 받아들이고 오감으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거라서요. 이 방송이 그 오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상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대목을 정말 이 방송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쓴 어떤 원고, 내가 읽었던 원고,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표정,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마디로 교육자의 입장을 가져야 돼요. 나는 방송으로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다못해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요, 아주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출연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또 입었던 옷, 갔던 어떤 장소,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떠나서라도요, 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내가 긍정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긍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PC방을 자주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사양 좋은 컴퓨터 PC가 있고 인터넷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많은 게임들을 접할 수 있어요. 게임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게임하면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거의 노름 수준, 그 수준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포츠가 됐죠. 어떤 농구, 야구, 이런 배구, 이런 스포츠들 중계를 하듯이 게임 한 거를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게임은 이 사람이 겪고,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상자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독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런 중독성은 어떤 것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술과 담배라든지 아니면 정말 낚시에 빠져가지고 그런 취미생활에 너무나 중독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 정도의 중독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조절만 잘 하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저는 게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안 좋은 게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게임들. 그런 게임들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긍정으로 이끄는 게임. 그러니까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림 파일들, 보여지는 것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 좀 보기 좋고 정서에 좀 정서 함양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채워진 게임. 너무 폭력적이지 않고 재미도 있고 긍정적이고 이런 게임을 취미로 갖고 있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게임 얘기를 하냐면 그 방송을 하려고 이것저것 본다든지 했을 때 또 PC방에 가서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시끄럽고요. 너무 격해요. 욕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적응이 안 됐었습니다.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왜 저렇게 욕을 하면서 게임을 하지? 아무리 밖에서라든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 하는 대화보다 훨씬 더 격하게 게임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개인 방송에서 이 게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욕설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송이 아무런 필터도 없이 어떤 걸러지는 게 없이 그대로 애들에게 노출이 됐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PC방의 문화가 거의 10년이 안 돼서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때 그런 걸 접했다고 하면 한 3, 4년 지나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초등학생들은 또 그대로 따라하고 또 그런 매체를 개인 방송들을 접하면서 또 그걸 따라하게 되고 그 애들이 몇 살 더 먹으면 바로 한 20살 초중반 되죠. 그런 애들도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걔들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가서 그냥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조용히 좀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멀쩡한 말투와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맞대먹은 그런 애들이 아닌데 또 청소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당연하다. 게임하면서 막 욕하고 떠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안 좋은 현상이죠, 사회에. 그래서 이런 원인, 그 원인이 개인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개개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개개인들이 지금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제도라든지 사회 규범을 통해 가지고 필터를 세워야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족하냐.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냐.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도 보면 고성방가, 노상방뇨 뭐 이런 것들 다 범죄잖아요. 경범죄. 그걸 왜 범죄라고 해놨겠어요? 우리는 개개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개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개개인 여럿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는 좋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낸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밖에서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오감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명문화 시켜놓은 게 법이죠. 그렇게 이제 원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그런 행동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고 전부 다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명문화되지 않아 있고 그거를 처벌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아주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개인 방송에서는 계속 그렇게 욕하면서 떠들고 하는 게임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게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해서 그거를 막 보고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태인데 조용히 게임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는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갖는 게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성향들이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안 따라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바꿔야 될 때예요.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문화가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또 그거를 고쳐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바꿔야 되겠죠. 그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 앞에서 과연 그렇게 욕하고 떠들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이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이미 그런 문화에 젖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 10명 있는데 9명은 다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혼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다. 전혀 그렇지 않을 만한 애들도 그런 거를 보고 자라게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정서가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게 보고 들었고 계속 행동했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 만한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란 거를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 가르치는 작용이 분명히 생겨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잉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가 된다는 거는 사회 구성원 중에서요, 앞서서 이끌지 않는,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앞서서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잉여가 돼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 이유는 자기의 자존감을 계속 해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방송을 보고 듣고 실천을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계속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어디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반장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네 할게요 라고 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존감이 정말 충만한 아이만 네 할게요 라고 바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말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존감을 낮추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과연 저기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 자신이 아주 빠르게 판단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든지 그냥 웃는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방송이라는 거,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표현을 보고 듣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따라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정제돼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걸 마치 뭐 이중적이다, 뭐 가식적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고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이나 말들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려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만큼 자기의 그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할 때도 그게 이제 내 자신이 허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면 내가 저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도 돼.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돼. 라고 내 자신이 나한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의식의 작용이죠. 그게 됐을 때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존감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 전부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비록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지언정 잉여가 아니죠.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면 잉여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님의 입장에 대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100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이제, 인간은 자라면서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신이 공부를 하게 되고, 반성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하면 그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는 용서가 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서가 되지 않는 잘못이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사회 경륜이 있고 뭐 어떤 위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 큰 잘못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내 실수였어. 용서가 돼야 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면서 청소년기를 겪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되겠죠. 뭐 어떤 작은 실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대목 있잖아요. 개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공중파, 지상파와 같은 방송 매체들은 자신의 영상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내용하고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네, 꼭 개인 방송, 꼭 공중파, 지상파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은 좀 자제를 하고요. 좋은 말과 행동만을 방송에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벽에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 중에는 악마가 그려놓은 모양과 문장이 가득했고 각종 간판 광고에는 인간의 충동을 자극하는 문구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속에서 살아왔었구나. 하느님, 맙소사.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런 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매체들이 있죠. 아까 말했던 공중파, 지상파를 비롯해서 어떤 벽 포스터라든지 어떤 광고,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거를 안 보고 싶어서 안 볼 수 없잖아요. 벽에 붙어 있고, 이 거리에 걸려 있고, 땅에 그려져 있고, 이런 건데,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정서를 해칠 만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거를 해야겠다고 하면, 따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주택을 설계를 할 때요, 이 주택이 있는 곳에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택이 있는 곳은 학교가 있게 되고, 어떤 상점들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아직은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 좋은 그림들이 그렇게 붙여져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들에 노출이 계속 된다면 문화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순환으로 돌리는 길은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딱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좀 시키자는 거였어요. 주택가가 있는 곳, 학교가 있는 곳,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정서에 좋은 것들만 있도록 하고, 정말 그 표현의 자유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따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접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벽마다 그렇게 다 붙여져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필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되는 것의 자유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정서를 침해할 수 없다. 네, 이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개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정서를 많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이 되되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침해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가는 것이 행복이다. 자신의 정신을 지키고 타인의 정신을 지켜주는 것.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다. 그로 인해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린다. 필자는 거주지와 상업지가 완벽하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아까 말한 내용입니다. 거주지에는 오로지 사람이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한다. 반드시 바꾸어야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네, 반드시 바꾸어야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보고 듣는 방송은 무엇인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 평소에 부정적인 것을 자주 보고 듣는다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생각의 양면성에서 말한 부정적 증상이 생겨날 수 있다. 이 증상은 정서를 파괴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긍정적인 것만을 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방송을 맑게 하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 자신들이 매일 보고 듣는 방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듣는 방송.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고, 들었고, 만졌고, 맛을 봤는지. 그게 자신의 인생입니다. 현재의 자신의 인생이죠. 부정적인 것을 자주 보고 들었다면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또 학습을 하게 되죠. 안 좋은 거.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꾸 좋은 것만 보고 듣고 그렇게 항상 웃고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스트레스는 전부 다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다시 곧바로 좋아지죠. 웃게 되고요. 이렇게 선순환에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죠. 자신의 오감으로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마주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거의 절반 이상 60% 정도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동물들 같은 그런 표정과 행동으로 걸어다니고 있었고요. 너무나 불쌍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불행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지? 뭐를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좋아지지?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좋아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먼저 번에 다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알리는 것이죠.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옳고 이렇게 가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송을 맑게 하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정말 이 사회 구성원에서 정말 주도적이지 않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될 테고요. 그 표현들이 모이면 지금과 같은 촛불 정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촛불 시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나와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생각을 바꿨죠. 그 누군가에서 바뀌어진 생각들이 번지고 해가지고 되게 큰 집단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리는 작용. 정도를 알리는 거죠.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거를 자꾸 알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폐가 다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슬퍼랬던 그 권력에 대한 그런 적폐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전부 다 맑아지는 자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 구성은 전부가 참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끌려다니면서 내가 왜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런 서버 관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각자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사회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이다. 특히 자연에 관한 것과 인류 역사에 관한 것을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TV 채널이 많다. 이 채널을 돌려보았을 때 방송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것이 많았다. 네. 시간 때우기용으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지금 TV 채널 중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채널들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의 소스가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뭐를 방송을 해야 되지 이럴 걸 막 찾잖아요. 그러게 이제 찾는데 뭐 없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지금 사회 문화에서 이렇게 좀 특종이 될 만한 것들을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사람들이 좀 몰려서 수익이 나게 되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하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게 좀 먹힌다. 폭력적, 자극적, 음란적 것들을 자꾸자꾸 더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러면 다른 방송사들도 그거를 저기는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수익이 좀 나고 우리는 이렇게 청취자들을 뺏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 작용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죠. 거기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아주 중요한데요.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야 하거든요. 근데 수익을 위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그거를 보고 듣고 학습해버린 사람들은 더 정서가 망가져 있고 더 그렇게 좀 폭력적이고 그렇게 음란적이고 좀 공포적이고 이런 쪽으로 계속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굴러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통제하고자 해서 모든 언론의 어떤 편집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 이것만 내보내고 이거는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이제 독재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되겠죠. 그 사람들, 언론인들,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바꿔가는 게 좋고요. 이제 이거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강압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봤을 때 저는 독재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토론을 해서 바꿔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못 바꾸고 좀 힘들고 오래 걸릴지언정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생각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야죠. 제가 이 방송에 관한 거를 방송을 잘 해야 된다. 이 방송을 맑게 하는 게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방송을 좀 골라서 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에 너무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히 그게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2시간 볼 거 1시간만 보고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5번 봤는데 한 2번만 보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방송을 내보내더라도 이 방송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요. 이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보내게끔 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순화가 되고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논리로 보자면 내 주장은 맞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TV 앞에 오래 있을수록 방송에 관련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방송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경제 효과와 그에 소속된 사람의 삶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분들의 삶은 중요하다.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우리의 이웃이자 고객이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바꿔버리면 이분들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잃게 되면 가게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 가게의 구성원들은 사회에서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정책들도 있는데요. 이 정책을 구성하고 이러신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통과된 법 중에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런 법들은 곧바로 정말 딱 실행을 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송에서 지금 당장 그런 방송들을 못하게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규제를 해버린다면, 특히나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또 그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정말 서서히 바꿔가야 됩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그 편집자, 사장, 운영진 이런 사람들, 기자분들을 설득해서는 잘 되지 않고요. 이 구성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청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안 보면 돼요. 네, 좀 안 좋은 거 튼다. 안 좋은 거 나온다.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이고 음란적이고 공포적이고 이런 프로그램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나오면 그냥 채널을 돌리면 됩니다. 아니면 꺼버리든지. 그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거죠. 아니면 산책을 좀 한다든지, 가까운 뒷동산에 좀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언론사들은 고객에 맞춰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의 최상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건강이 아닐까? 건강이라는 단어는 생명과도 같다. 생명이 있어야만 이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될 테니까.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건 이제 잃었다는 표현이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바꾼 표현도 썼었어요. 잃었다는 것을 얻은 것으로 바꾸면 되겠죠. 돈을 얻는 것은 적게 얻은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은 많이 얻은 것이고, 건강을 얻은 것은 전부를 얻은 것이다.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지금 청소년들 또 이렇게 장년분들 자신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고 싶으면요,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건강?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라고 하면 건강하신 겁니다. 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 이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하세요, 이런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백신, 네, 이런 백신 맞으세요라고 그런 걱정을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는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신경이 써지는 거죠. 그게 이제 나는 그렇게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는 정말 좀 다가와요. 이게 건강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건강 좀 챙겨야 될까, 운동을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건강하신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이 건강하고 이런
마음이 뭐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에서 오거든요. 그 생각은 자신이 현재 오감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있는지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챙긴다는 그런 생각으로라도 좋은 방송만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또 읽어볼게요. 다른 주제에 비해 강조하며 설득해야 하는 것은 방송이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된 종사자가 많으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다. 방송을 맑게 하자. 이것은 방송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것도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자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시청자의 한 사람인 필자의 방법은 꼭 필요한 것만 시청을 하는 것이다. 방송심의기관에 좀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많이 신고했을 것 같다. 신고 정신은 민주주의이다. 인간은 자극받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다. 에너지 법칙에서 말한 관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작용이 진정한 진보의 정신이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방송에 관여하여 자신과 주변의 건강을 지키는데 다 함께 참여하자. 네, 끝났습니다. 다 읽었네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내용이 다 써져 있죠. 시청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방송국 사장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 편집장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시청자, 국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책 중에서 신고 전화가 이렇게 통합이 됐죠. 2개인가 3개인가 그걸로 통합이 됐었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쉽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고요. 그 신고를 받아들이는 정부 측, 국가 측에서는 그 신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신고를 굉장히 쉽게 하게끔 또 비밀이 보장되게끔 해놓으면 많은 신고가 들어오겠죠. 그게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회피하거나 좀 줄이거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좀 힘들더라도 바꿔나가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 피드백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바꾸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방송도 바로 맑아지겠죠. 국민이,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단의식이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 구성원들이 올바른 생각이 전파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생각이 전파가 안 돼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아주 잘못된 역사를 배웠다든지 모두가 잘못된 역사를 배워버렸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거를 잘못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 잘못된 상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또 모든 방송 매체라든지 뭐 그런 언론들에서 이게 옳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실제로는 그게 옳지 않은데. 그런 경우. 그래서 그거에 완전히 학습이 다 돼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죠.
거기에서 잘못된 지식이라든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집단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가 틀리게 가는 거죠, 집단의식이. 누군가는 그 집단의식에게 올바른 거를 가르치는 작용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 알려진 사실들. 너무나 오래 전부터 잘못 알려진 사실들 때문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알리는 작용이 있는데 아주 미약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야만 이 사회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맑게 하는데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꿔서 그 구성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서 방송을 맑게 하듯이 이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이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꿔줌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참여로 인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주 빠르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신고를 받는 쪽은 아주 진지하고 신속하게 그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송 하나만 바꾸어도 이 사회를 굉장히 좋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방송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과거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올바른 작용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인 방송들이 들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옳지 않은 거를 이 기존에 있던 방송들이 옳지 않은 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옳아.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은 다 옳아요. 옳은 것들이고요.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만큼 어지러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도 그 팟캐스트 몇 가지 듣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패널들 굉장히 웃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하는 게 참 좋았거든요. 저게 사람 사는 건데, 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근데 워낙 이걸 어떻게 바꾸지라는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요. 주제들이 항상 무거워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걸걸하니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표현하고 하니까. 언제 내가 깔깔깔 웃어봤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작용을 하면서 또 보통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좀 영상을 봤는데 그 고수분들은 전부 다 음악을 하더라고요. 북을 이렇게 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무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꼭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신의 정서, 생각을 지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해볼까, 노래를 불러볼까, 책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제 정서를 지키기 위한 작용입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무거운 주제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하면 계속 내 자신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주제들이 막 밀려오죠.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실제로 겪었고 많이 느꼈으니까 더 순화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꿀 거는 바꾸고 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모두 방송이 정말 맑아지고 좋아져서 개인 방송, 기득권 방송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채널을 틀더라도 정말 좋고 행복하고 그런 기분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되는 사회에서 저와 또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대대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오늘은 2016년 12월 15일 23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미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도움이 되셨나요? 저와 좋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